또 소득세법 중에서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을 처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 가액을 금액 좀 확대시켰다면서요, 3억 원을. 이거 네. 이게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네. 원래부터 있었던 규정이기는 한데요. 네, 예를 네. 들면 제가 서울에 집 한 채가 있고요. 네. 이 상황에서 지방에 뭐 자금 여유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내가 살던 고향 쪽에 뭐 적절하게 투자의 목적, 뭐 투기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전원주택 생활을 좀 일부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거나 내가 살던 고향이니까 이걸 좀 추가적으로 사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농어촌 주택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주택 내가 원래 태어나서 자라던 네, 이런 네, 조건들이 네. 좀 있고요. 이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서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집과 합쳐서 두 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서울에 있는 집을 팔 때 뭐 이제 지방에 있으니까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중과의 대상의 집수에 들어오는 건 아닌데 문제는 네. 이 지방에 있는 집으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게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집값이 항상 높았던 게 문제지만 지방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살 사람들이 없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조금 사셔도 좋다 라고 해서 만들었던 규정이었고, 다만 지방에 있는데 막 으리으리한 집 이런 것들을 하게 하면 고가주택. 그렇죠. 네. 안 되니까 이때 살 수 있는 그 기준 자체가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래에는 2억 원 밑에 집만 그렇게 혜택을 주겠다 했었는데 이게 너무 작으니까요. 3억 원으로 확대했다. 그렇죠. 3억 원으로 확대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여력이 네. 되시고 조건이 되신다면 지방에 투자하라는 거네요. 한 채 더 사셔도 네, 괜찮다. 네. 세컨하우스로 활용하려는 거네요. 근데 농어촌 주택하고 전원주택은 뭐가 틀립니까? 같은 얘기입니까? 법률상으로는 전원주택, 세법상으로는 네. 전원주택이라는 건 존재하는 용어가 아니고요. 네, 네. 전원주택의 용도로 쓰는 것을 그렇게 부를 뿐이고요. 그렇죠. 네, 네, 세법에서 얘기하는 농어촌주택이라는 건 통상 읍면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금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금액으로 봐서 아무튼 3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수에서 뺀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종부세법이 또 세에 많이 달라지죠. 네,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 3주택 12억 원 초과분부터만 적용 안 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종부세 좀 설명을 조금 이건 조금 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종부세 일단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그다음에 19년 뭐 이때 계속 화두였었죠. 그러니까 집수에 따라서 중과가 세금을 좀 더 내는 거는 알겠는데 네. 이 중과의 세율이나 아니면 적용되는 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좀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화두가 됐었었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집값이 전체적으로는 좀 침체를 겪는 이런 상황이 안정을 겪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계산할 때 2주택까지는 종부세를 중과하는 거를 아예 빼겠다. 이제 일반과세 한다라는 그렇죠. 거죠. 일반 세율. 종부세를 네. 안 내는 건 아닙니다. 내긴 그러니까 내는데 내지만 중과세가 아닌 그렇죠. 일반과세. 세율이 금전처럼 막 프로씩 몇 프로씩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격만 합산해서 하겠다.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2주택의 경우는 확실하게 부담이 금전적으로도 좀 줄어들었을 네,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3주택의 경우에도 네. 이거는 2주택만큼처럼 완전히 그냥 중과를 안 하겠다 정도는 아니고 중과를 하기는 하는데 3주택인데 가령 예를 들면 그냥 고만고만한 집 3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네. 금액은 다 합쳐도 얼마 안 되는데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주택수만 이제 많은 경우. 채니까 똑같은 비슷한 금액에 한 채나 두 채를 갖고 있을 때보다 종부세가 확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걸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종부세 계산할 때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에 세율을 이렇게 구간별로 네, 나누는데 네. 그 과표 구간 12억 칠 경우 밑에 네, 대해서는 세율을 그냥 일반 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하겠다. 아, 대신에 그걸 넘어서는 12억 원 넘어서는 중과하겠다. 내는 세율을 중과는 하고 네. 또 다만 중과를 하더라도 세율을 또 조금 낮춰줬습니다. 네.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을 6%였던 거를 네. 조금씩 그래서 세율도 낮추고. 그렇죠. 네. 그래서 3주택도 직전만큼 이렇게 급격하게 세금 종부세가 늘어나는 거는 조금 많이 완화가 됐다. 그러니까 5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11억 원이다 다 네. 했더니 네. 그러면은 중과세 안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반과세라는 거죠. 네. 세율 자체가 네. 낮게 일반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이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고 두 채를 더 구입해서 두 채는 임사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경우는 네 채인데 총 주택수는 네 채인데 두 채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두 채는 자가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중과가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채수가 3채 이상이기
대상이기 때문에 네. 예, 중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고요. 네. 근데 이제 금액을 합산했을 때 12억 밑으로는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는 걸 거고 네. 그 다음에 넘는 아마 치게 되면 네 채 정도면 넘을 가능성이 높은데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의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다만 임대주택 종전에 등록하셔서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아예 되고 있었던 것들은 먼저 또 빠지고요. 아니 요번에 임대사업자 이 내용이 사실은 부채 사서 임사자 등록 아파트를 지금 허용해 준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제 임사자 등록을 하면은 양도세나 종부세 배제 이 혜택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네. 시행이 아직 안 되는 건가요? 아직 통과 부분이 확실하게 저도 최근에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네, 아직 네. 통과 여부까지는 법률 개정 마저 봐야 됩니다. 아, 그게- 그래서 그거 마저 봐야 되고요. 네, 그거 보고 움직이셔야 되는 네, 거죠. 아직 먼저 움직이시기보다 네. 법률 자체가 네. 국회에서 통과까지 완료가 됐다. 네. 혹은 시행령 반영돼서 다 바뀌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먼저 움직이실까봐 네. 제가 우리 우세무사한테 정확하게 물어보고 네. 이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움직이셔도 되는데 아직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시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 시기상조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주로 이제 종부세까지 네. 주요 이제 올해 바뀌는 주요한 세금 부분이고요. 세금 부분인데 우세무사는 종부세 대상이십니까? 네, 작년에 내셨습니까? 제발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네. 집이 한 채 뿐이어서 네. 종부세 대상은 아니고요. 좋겠네요. 네, 좋은 건가요? 내보세요 한번. 안 좋은 거죠. 네, 네 내보세요. 저는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뭐 끝으로 올해 바뀌는 세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고부자 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네. 많은 분들이 그 세금 제도가 바뀌게 되는 과정, 이게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종전처럼 하는 경우, 이때는 보통 관심들을 좀 많이 두시는데 그렇죠. 완화가 되면서 바뀔 때에는 아니 뭐 완화되는 거니까 알아서 좋은 거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 덜 찾아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더 잘 아시겠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혹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건 지금 아까 그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부분 말씀드렸을 때처럼 규제가 강화되는 형태든 아니면 지금처럼 완화가 되는 형태든 변화가 없이 그냥 똑같이 가는 상황이 아니라 뭔가가 자꾸 바뀔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더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 그렇죠. 요소를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꾸준하게 찾아보고 공부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 세금도 이게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만 절세할 수 있는 그 포인트 또 세금 그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안에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똑같은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이니까. 네, 그렇죠.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올해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세금과 관련돼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다음에 한번 또 나오실 수 있나요? 네, 뭐 기회 주시면 또 네, 주시는 주말인데 대로 또. 어차피 주말에 한번 더 나와 주시죠. 와이프가 살짝 뭐 걱정되기는 하지만 네, 네. 잘 얘기해서 네.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우리 우병탁 박사 모시고 우리 세무사 겸 우병탁 박사 모시고 다음번 3월에 한번 더 뵙는 걸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약속하고 가십시오. 네. 네. 뭐 그때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락 꼭 받는 걸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네. 불러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